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천 개의 항공편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공사들은 장거리 국제선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시설물이 붕괴된 이후 지금 이 시각 현장에선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목천 기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작업자 3명이 발견됐는데요. 이 중 60대 작업자가 구조된 뒤 밖으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이어 구조된 50대 작업자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어제 위치가 확인돼 밤새 구조 작업을 벌였던 40대 작업자도 오늘 새벽 숨졌는데요. 매몰자 주변으로 막대한 잔해물과 철골이 뒤엉켜 있어 구조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지만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위치가 확인된 또 다른 한 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견된 남은 작업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도 한창인데요. 육안으로는 이들이 보여도 철근이 얽히고 설켜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매몰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매몰된 7명 중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작업자는 2명 남았습니다. 수색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 5대가 투입됐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추가 사고가 날 수 있어 장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30m 정도 옆에 있는 다른 타워까지 붕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2차 사고 발생 우려로 주변 건물 안정화 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인면 구조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발전 수명이 끝나 철거를 앞둔 전기 생산 설비였습니다. 해체를 앞두고 사전 작업을 벌이던 중 사고가 난 걸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허성권 기자입니다. 울산 신항을 끼고 들어선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한 구조물은 1981년 완공된 보일러 타워입니다. 벙커 시유를 연료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엔 3개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2021년 발전 수명이 완료돼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달파 작업을 앞두고 구조물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 등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조물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둥들을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11월 16일 날 폭파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작업자 9명은 발파 철거 전문 하청업체 소속으로 1명은 정직원, 나머지 8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정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나란히 각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동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건데 이들이 함께 법원에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오늘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건진법사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고가 목걸이에 대해 DNA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목걸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자는 겁니다. 김 여사는 고가 가방 2개와 달리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특검팀은 조사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시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값비싼 가방을 받고도 거짓말을 계속하다 결국 실토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를 주고 고가 의류 등을 챙긴 의혹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특검팀은 이곳을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업체 21g 등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로 포착된 김건희 여사의 고가 물품 수수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 해외 브랜드 의류와 벨트, 팔찌 등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21g 대표 부부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설계, 시공을 맡고 전시회도 후원한 측근입니다. 특히 조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통일교 가방을 매장에서 다른 물건으로 교환했던 인물. 교환 금액이 초과하자 수백만 원 웃돈을 댄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영장에 이들 부부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김 여사는 참고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빈집털이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특검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모두 가지고 가겠다라고 했었고, 변호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만 가지고 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건넨 이른바 순방 목걸이 조사를 위해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를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로 신문은 오는 12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2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인공지능 AI가 화두가 되니 이런 꼼수도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제품명에 AI를 넣은 꼼수 광고 20건이 적발됐는데요. 주로 가전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7곳을 조사해 일명 AI 워싱 의심 광고 20건을 적발했습니다. AI 워싱이란 인공지능 기술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실제보다 더 부풀려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반적인 자동화를 인공지능 기술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습도나 온도 센서로 습도나 풍량 등을 조절하는 기능뿐인데도 제품명에 AI를 포함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일부 세탁기는 세탁물이 3kg 미만일 때만 AI 세탁 모드가 작동하는데도 이런 제한사항을 표시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선 청소기, 스마트워치, 안마의자, 전기매트, 쌀 냉장고, 학습 교구 등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총 20건 적발됐습니다. 제품명에 AI 또는 인공지능 등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좀 더 비싸도 사는 경향성을 노린 겁니다. 공정위는 다만 위법 소지가 심각하진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회사명과 제품명은 비공개했습니다. 사업자가 문제된 표시나 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 성능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소비자원을 통해 과장 표시나 광고를 수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지역 주택 조합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여 곳의 조합에서 55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긴 채 투자금을 받거나 조합 관계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운용한 사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00여 곳에서 조합 비리 등의 부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06곳의 조합에서 55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정보공개 미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토지 확보 등의 개발 사업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재개발 조합과는 개발 방식과 사업 성공률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조합 추진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업지의 토지 확보 등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조합원 182명을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은 친동생을 새로운 대표자로 내세워 별도 신고 없이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업무 대행사가 부담할 용역비를 추진위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추진위원장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 1억 6천만 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 사례 가운데 횡령, 배임 등 중대비리 1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는 2021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15곳의 조합이 연락 두절 등으로 실태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지으려 한다며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800톤인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5조 이상 들어간다며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고위험 사업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의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 있다며 이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전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각각 지역 현장 일정을 늘려가며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감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종료된 국정감사를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현장 최고위로 민심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에 대해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역사에, 정의에, 그리고 민주주의에 들어서는 길은 윤어게인설과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광주 5.18 국민의회에 가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막기 위해 유탄 방어까지 나섰다고 비난했습니다. 현 정권이 이재명, 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용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적 근거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이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적법성을 따지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가 소송에서 지면 140조 원 이상을 기업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선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패소하면 정치적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 심리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액만 $1,000억,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So the reciprocal tariffs that were at issue yesterday, I don't have the exact number, but it's over 100 billion, but I think it's going to be less than 200 billion. 앞서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관세 부담이 큰 기업에게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도 생기는 등 관세 환급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파괴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조치로 한국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European Union, $950 billion. Japan, $650 billion.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해 플랜 B,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패를 가를 순간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연말 전에는 판결이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교통량이 많은 공항 40곳에서 비행기 운항 편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 정지, 셧다운으로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민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 여파는 결국 하늘길까지 멈춰서였습니다. 미 행정부는 항공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 운항 감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피로 누적에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For the last 5 weeks, with this huge burden over their head of lack of compensation, and we are starting to see some evidence that that fatigue is building in the system in ways. 항공 관제사 13,000명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부업에 나서거나 병가 등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 인력 공백이 큰 상태라고 미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부터 운항을 4% 감축하기 시작해 1%씩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음 주엔 감축 규모를 10% 수준까지 늘린다는 연방항공청 명령문 초안도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40개 공항 명단에는 뉴욕과 LA, 시카고 등 대도시와 허브공항 등 주요 공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항공편 수천 편에 여파가 미칠 걸로 예상돼 공항 이용객 혼란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I'm supposed to come back on Monday and I'm a little nervous about being able to get home. It's possible that there will be a lot of cancellations and delays. 미 델타 항공은 7일 운항 예정이던 미 국내선과 주요 노선 170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200편가량을 선제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운항 취소 규모는 더 늘 전망이지만 장거리 국제선과 허브공항 간 연결편은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항공사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중국 패션업체 쉬인은 노동력 착취와 환경 훼손으로 비판을 받은 업체인데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열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쉬인의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소포 20만 개를 전수조사하는 강경 조치에 나서는 한편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프랑스 파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입니다. 노동을 착취해 옷을 만들고 환경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문을 연 첫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최근 쉬인 사이트에서 성인용 인형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가 쉬인을 상대로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샤를드골 공항 세관원들이 전수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20만 개가 조사 대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이라 언급하며
제품의 적합성과 신고 내용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48시간 이내에 이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콘텐츠가 프랑스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입증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 플랫폼 운영 중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첫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쉬인 제품 중 미승인 화장품과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등 부적합하거나 불법 제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프랑스 정부는 쉬인이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쉬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Nous l'avons encadré par des règles qui ne sont pas respectées. Et donc la Commission européenne, ça fait 3 ans que ces règles ont été adoptées, doit sévir. Est-ce qu'une demande spécifique? EU 집행위 측은 EU 법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수 있지만 EU 차원에서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2달이나 빨라지면서 환자 수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독감 환자는 1000명당 22.8명꼴로 일주일 새 68%나 급증했으며 특히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2주는 지나야 면역이 형성된다며 겨울철을 앞둔 지금이 예방접종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출입이 통제됐던 한강 위의 작은 섬 백마도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육군부대와 합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인 백마도를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백마도는 한강 하류에 위치한 가로 500m, 세로 300m의 섬으로 1970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민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 습지에는 멸종위기 중 흑두루미가 찾아와 늦가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천시는 16년 만에 다시 전봇대 제거에 나섰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밧줄을 힘껏 당기자 전봇대가 넘어갑니다. 천연기념물 흑두루미를 위해 들판에 있는 전봇대를 철거하는 겁니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들이 전선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끼리 생활하는 습관이 있는 흑두루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식지를 넓게 해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의 전봇대를 처음 철거한 건 2009년. 순천만 곳곳에 들어선 전봇대 280여 개를 뽑아내 흑두루미가 안심하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62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위험 요소가 줄고 먹이가 풍부해지자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도 급증했습니다. 2006년 167마리였던 순천만 흑두루미는 지난해 7,600여 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개체수 급증으로 서식지가 부족해지자 이번에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 친환경 농업단지를 50헥타르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서식지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흑두루미의 월동 현황이 계속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흑두루미의 절반이 겨울을 나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거듭난 순천만. 자연과 공존을 선택한 순천만의 변화는 흑두루미 이동 경로와 서식지 연구는 물론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추위는 없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이 시각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인천은 보시는 것처럼 시야가 흐릿합니다. 오후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부터 먼지가 해소되겠으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 지역은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충남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낮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매몰된 7명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위치가 확인된 다른 매몰자 2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매몰자 2명에 대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각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사전에 동선을 조율해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